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정태 의원님 좋은 발제 잘 해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정태 의원님은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하셨는데 저는 경기도 부지사로 일자리 문제를 직접 다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 기반한 목소리를 몇 가지 좀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데이터는 많이 들어있는데 현황 부분은 빨리 좀 넘어가고 대책 부분은 좀 천천히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현황입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30대 일자리 취업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고 가정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 40 세대 일자리는 어떻게 됐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30, 40 일자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서 약 90만 개가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늘었다고는 하나 30, 40 허리의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늘은 부분 어디서 늘어났냐면 재정 일자리라고 하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약 120만 개 정도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는데 허리는 약화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공공 일자리는 월 27만 원 정도 평균 받고 있는 이런 일자리들인데 그래프가 희한하거든요. 이게 ratchet curve라고 하는 특별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톱니바퀴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유는 이게 재정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초 1월, 2월에는 뚝 떨어지는, 즉 지난해 돈을 다 쓰고 그 다음에 배정된 예산이 예산에는 반영됐는데 이게 배정되는 데까지 한 2달이 걸립니다. 제 지방에서 일을 해보면, 경기도 부지사 일을 하면 중앙에 국고 예산이 내려오는 한 2달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뚝 떨어졌다가 3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가는 이런 톱니바퀴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 모양만 봐도 이게 재정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일자리 정책을 제가 현장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과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거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일자리는 창출, 여기만 초점 맞춰서도 안 되고 창출, 유지, 알선이라고 하는 세 바퀴의 수레가 돌아가야 한 국가의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재정 일자리로 만드는 것들은 금액도 얼마 되지 않지만 등락이 심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민간이 들어서서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민간이 춤추게, 기업이 춤추게 만드는 게 일자리 창출의 가장 기본이지 재정 투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야 춤을 출 수 있는가? 규제와 세금과 노조 세 가지를 풀어주지 않으면 기업이 춤출 수 없다는 것이 현장에서 사업하는 많은 분들의 얘기입니다. 자, OECD 주요국 규제지수 현황입니다. 규제지수를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7.4, 점수가 낮을수록 규제가 많은데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같은 우리 경쟁 국가들은 보시는 것처럼 규제지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프레이즈 재단의 규제 점수가 7.4, 우리는 규제가 아주 많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객관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 세금 내느라고 지쳐서 일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아실 겁니다. 이건 제가 법인세, 소득세, 그 다음에 상속세, 이 주식 할증까지를 감안한 그림을 그려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 세금들을 다 합하면 최고의 세율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최근에 부과된 종부세입니다. 법인이 가진 종부세에 대해서는 할인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때렸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유연성이 또 문제인데 아까 노조 문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노총, 민노총 상위 10% 귀족 노조인데 이분들이 각종 의사결정 체제, 예를 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9명의 노동 측 인사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한노총, 민노총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든지 더 어려운 분들, 일용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도 없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OECD 38개 국가 중에 3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겠습니다마는 기업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대부분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지 국내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규제, 세금,
그다음에 노조, 세금 규제 노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국내 사업을 더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해서 자꾸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규제만이 해외로 나가는 원인은 아닙니다만은 현대, 삼성, 쿠팡도 상장을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안 하고 뉴욕에 가서 했을까? 예, 금융시장 또 이 주식시장에 대한 규제들이 너무 많아서 간 거거든요. 이런 걸 풀어주지 않으면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없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은 정부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은 정부가 어떻게 이걸 다 끌어가겠습니까? 자, 그럼 규제는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지금 파지티브 규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신설 규제부터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파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규제 혁파 시스템, 이게 정립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세금 많다는 그래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법인세 낮춰줘야 됩니다. 상속세 낮춰줘야 됩니다. 가업 승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뭐 소득세도 낮춰야 되지만 기업들이 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90가지가 있는 세금이 아닌데 내야 되는 각종 부담금들이 있습니다. 부담금, 90개의 부담금. 이것도 한번 일제 재검토를 해서 싹 정리를 해줘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귀족 10%, 우리 노동자의 10%가 가입되어 있는 귀족 노조에 좌지우지 되어서 될 것인가? 기업들이 투자 안 하는 중에 제일 큰 것이 사실은 국내에서 작은 기업들은 다 노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연성, 사회적 안전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데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리 유지, 일자리가 세바퀴 수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출, 우선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민간 기업을 도와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 자리, 이게 안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자꾸 규제를 강화하다 보면 있는 자리가 다 없어집니다. 있는 자리 안 없어지게 하는 방법. PPP, 아까 우리 정태호 수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PPP에 미국 정부는 팬데믹 이후에 일자리 예산 중에 제일 많이 쓴 게 PPP에 썼습니다. 즉 지금 있는 일자리, 지금 고용돼 있는 사람들 쫓아내지 않도록 하는 데다가 대부분의 예산을 다 쏟아부었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정태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규모가 일자리에 쓰는 예산 중에 매우 적은 포션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늘어나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최저임금을 국가가 정해서 9,710원 돼 있는데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지자체가 자기가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10,000원을 넘고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최저임금 이외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경총, 정경련, 그다음에 민노총, 한노총, 서울 중심에 돈을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 지역에, 시골에 내려가면 시간당 10,000원 안 줘도 좋으니까 제발 회사 하나만 와달라, 공장 하나만 세워달라고 하는 지자체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 회사에 일하는 분들 대개 1억 근처 플러스 마이너스 받는데 4천만 원 받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게 만들면은 수도권에서 최저임금의 부담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가서는 살아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만큼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확 바꿔서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뭐 주민투표를 하든지 자치단체장이 의회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든지 해서 지자체가 정해서 전국적으로 다르게 가고 경쟁을 시켜야 임금 체계가 정상화될 것이고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빨리빨리 자리를 떠납니다. 보통 5년 되기 전에 다른 자리로 움직이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괜찮은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방식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의 아파트 특별공급 분량을 좀 늘려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내일 체험 공제 이거 괜찮은 정책입니다. 이 정책도 더 확대를 해서 일하는 분들, 중소기업에서 계속 5년 이상 10년 이렇게 일하는 분들한테 아파트도 주고 돈도 더 적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일도 하지 않는 청년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지사 때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중소기업 중에 좋은 중견기업 중에 좋은 회사를 찾아서 도지사가 인증을 해줬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은 중소기업이지만 한 10년, 20년 지나면 삼성전자만큼 클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일자리 박람회를 했더니 그런 일자리, 도지사 인정한 일자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일자리 세 바퀴 중에서 알선입니다. 알선. 알선은 제가 경기도 부지사하면서 처음 만드는 게 정부의 일자리 센터라는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만들고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고 채택이 돼서 전국적으로 일자리 센터가 그때 만들어졌는데 지금 또 흐지부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 센터에서 지역의 일자리를 전부 발굴을 해서 미스매치 되는 부분들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동부의 정책은 지금 실업수당 나눠주는데 거의 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요새 시위 별로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실은 선진국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써줘야 됩니다. 즉 기업은 유엔 안정성 모델인데 기업은 해고를 좀 쉽게 하게 만들어주는 대신에 해고된 분들을 정부가 실업수당을 주면서 1년 또는 2년 동안 다음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순환이 돌아가는데 이 고리가 끊어지니까 한번 해고된 사람은 절대 다른 자리 못 간다. 해고 안 되기 위해서 노조 가입하고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북유럽은 대부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 정부가 신경을 써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정리만 할게요. 일자리 많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은 재정 일자리, 노인 일자리만 많아졌다. 그러면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이냐? 창출 민간 기업에 도움을 줘야 된다. 규제, 세금, 노조. 그다음에 알선, 그다음에 있는 기업들 유지. 이 세 가지 바퀴를 돌려야만 일자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